야, 윤재경! 너같이 곰 같은 여자는 질렸어! 당장 도장 찍고 나가! 출산 예정일을 일주일 앞둔 만삭의 아내에게 남편이 내연녀를 데려와 이혼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뒤통수에 소금을 뿌리며 깔깔 웃었죠. 그런데 어쩌죠? 저는 울기는커녕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그 순간 남편과 시어머니의 진짜 지옥이 시작됐으니까요. 그들이 걷어찬 건 며느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목숨 줄인 돈다발이었다는 걸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과연 그들이 마주할 처참한 최후는 무엇일까요?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똑순이 사랑방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부른 배를 힘겹게 움켜쥔 윤재경이 거실 바닥에 엎드려 걸레질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아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옵니다.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식은땀이 뚝뚝 떨어져 방바닥을 적십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방구석을 닦는데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어머니 최말자가 들어옵니다. 최말자가 들어오자마자 코를 틀어쥐며 오만상을 찌푸립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냄새야? 집구석에서 곰팡내 나게 청소를 어떻게 하는 거냐? 최말자가 걸레질하던 윤재경의 엉덩이를 발로 툭툭 찹니다. 윤재경이 바닥을 짚고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몸이 무거워서 구석구석 닦기가 힘드네요. 최말자가 혀를 끌끌 차며 윤재경을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핑계는 아주 청산유수지. 남들은 밤 매다가도 애만 쑥쑥 잘 낳더라. 누가 보면 유세란 유세는 혼자 다 떠는 줄 알겠다. 밥값도 못하면서 덩치만 산만해 가지고는. 그때 현관 쪽에서 도어락 열리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립니다. 남편 오도훈이 화려하게 차려입은 낯선 여자와 함께 들어옵니다. 내연녀 홍세아입니다. 홍세아는 윤재경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세련된 옷차림에 진한 화장을 하고 명품으로 보이는 가방을 팔에 걸치고 있습니다. 최말자가 홍세아를 보자마자 입이 귀에 걸리도록 활짝 웃으며 달려갑니다. 최말자가 홍세아의 두 손을 덥석 잡으며 반깁니다. 아이고, 우리 복덩이 왔니? 어쩜 이렇게 때깔부터 다르냐? 냄새나는 곰 같은 우리 며느리랑은 차원이 다르네. 최말자가 힐끔 윤재경을 노려보며 홍세아를 치켜 세웁니다. 홍세아는 콧소리를 내며 최말자에게 안기듯 인사합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빠가 어머니 솜씨 좋다고 자랑을 얼마나 하던지 제가 꼭 뵙고 싶었어요. 윤재경은 멍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봅니다. 남편 오도훈은 식은땀을 흘리며 서 있는 아내 윤재경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오도훈이 품에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윤재경의 발치에 툭 던집니다. 야, 윤재경. 너도 눈이 있으면 상황 파악이 될 거다. 이 여자 세아가 우리 집의 새로운 안주인이 될 사람이다. 윤재경이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서류 봉투를 집어듭니다. 봉투 안에는 이혼 서류와 친권 포기 각서가 들어 있습니다. 오도훈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너처럼 뚱뚱하고 게으른 여자는 이제 질렸다. 세아 뱃속에 내 아들이 자라고 있어. 진짜 내 핏줄인지도 의심스러운 내 뱃속에 든 애는 필요 없으니 깔끔하게 친권 포기 각서 쓰고 나가라. 윤재경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립니다. 배가 뭉쳐오는 고통보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최말자가 윤재경이 미리 싸둔 출산 가방을 발로 뻥 차버립니다. 가방이 현관문 밖으로 굴러떨어지며 아기 옷가지들이 삐져나옵니다.
위자료니 양육비니 딴소리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릴 테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도장 찍고 몸만 나가라. 너 같은 거머리한테 뜯길 돈 10원 한 장 없다. 최말자의 악담에 윤재경이 입술을 꽉 깨뭅니다. 입술에서 비릿한 피 맛이 느껴집니다. 홍세아가 오도훈의 팔짱을 끼며 윤재경을 비웃듯 바라봅니다. 어머님, 저 언니 눈빛이 너무 무서워요. 빨리 내보내주세요. 태교에 안 좋을 것 같아요. 최말자가 홍세아의 등을 토닥이며 윤재경에게 소금을 뿌리는 신용을 합니다. 걱정 마라, 복덩아. 내가 알아서 처리하마. 야, 윤재경. 안 나가고 뭐해? 재수옴 붙기 전에 썩 꺼져라. 윤재경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와 각서를 내려다봅니다. 눈물은 흐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분노가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릅니다. 윤재경이 식탁 위에 놓인 인주를 엽니다. 망설임 없이 친권 및 양육권 포기 각서에 도장을 꾹 누릅니다. 선명하게 찍힌 붉은 도장이 윤재경의 결심을 보여줍니다. 윤재경이 도장이 찍힌 서류를 오도훈의 얼굴을 향해 획 던집니다. 종이가 오도훈의 뺨을 스치고 바닥으로 팔랑거며 떨어집니다. 그래, 원한다면 찍어주지. 대신 똑똑히 들어. 이 시간부로 내 아이에게 아빠는 죽고 없는 거야.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오도훈이 바닥에 떨어진 각서를 주워들고 낄낄거립니다. 역시 독한 년이라니까. 걱정 마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너랑 내 애새끼 다시 볼 일 없을 테니까. 윤재경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걸어갑니다. 현관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출산 가방을 힘겹게 집어듭니다. 최말자가 윤재경의 뒤통수에 대고 굵은 소금을 팍팍 뿌립니다. 소금이 윤재경의 머리카락과 어깨에 하얗게 내려앉습니다. 에이, 퇴퇴. 알터니가 빠진 것 같네.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빌라 밖으로 쫓겨난 윤재경이 휘청거립니다. 참았던 진통이 한꺼번에 밀려와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세상은 온통 잿빛으로 보이고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때 어두운 골목길 한 구석에서 검은색 리무진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다가옵니다. 리무진 문이 열리고 건장한 수행 비서들이 뛰쳐나와 쓰러지려는 윤재경을 부축합니다. 상무님, 괜찮으십니까?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윤재경을 뒷좌석에 태웁니다. 푹신한 가죽 시트에 몸을 기댄 윤재경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휴대폰을 꺼냅니다. 손가락이 떨리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납니다. 김 실장, 지금 바로 법무팀 움직여. 방금 내가 찍은 각서, 즉시 공증 받아. 그리고 내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저 인간들 깨끗이 지워버려. 윤재경의 목소리는 고통 속에서도 서리발처럼 차갑습니다. 비서실장이 백미러로 윤재경을 살피며 고개를 숙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병원 BVIP 분만실 준비해뒀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자 윤재경은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낡은 빌라를 바라봅니다. 그곳은 이제 지옥일 뿐입니다. 한편 빌라 거실에서는 축제 분위기가 한창입니다. 최말자가 배달 앱으로 음식을 잔뜩 시킵니다. 족발, 보쌈, 치킨, 피자까지 상다리가 부러질 듯 차려집니다. 아이고, 우리 복덩이 새아 덕분에 속이 다 시원하다. 오늘 같은 날은 샴페인을 터뜨려야지. 최말자가 냉장고에서 샴페인을 꺼내 흔듭니다. 오도훈도 신이 나서 콧노래를 부르며 배달 기사에게 카드를 건넵니다. 여기 계산이요. 일시불로 긁어주세요. 배달 기사가 단말기에 카드를 꽂습니다. 잠시 후 삑하는 소리와 함께 기계적인 안내음이 흘러나옵니다. 도난 분실 카드입니다.
거래가 거절되었습니다. 오도훈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집니다. 배달 기사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오도훈을 쳐다봅니다. 손님? 이거 분실 신고된 카드라는데요? 오도훈이 당황하며 카드를 빼서 다시 확인합니다. 분명 자신이 평소에 쓰던 카드가 맞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아까 낮에도 담배 사면서 썼는데 기계가 고장 난 거 아니에요? 최말자가 족발을 뜯으려다 말고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망신이야. 재경이 그년이 돈 들고 튀었나 보다. 아이고, 내 돈, 내 돈. 최말자가 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신용을 합니다. 홍세아가 짜증 섞인 표정으로 팔짱을 낍니다. 오빠 어떻게 된 거야? 능력 있다며? 지금 배달 음식 하나 결제 못해서 이러는 거야? 오도훈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릅니다. 사실 그동안 오도훈이 펑펑 써대던 카드는 윤재경이 자신의 명의로 만들어준 가족 카드였습니다. 윤재경이 집을 나가면서 카드를 정지시켰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오도훈은 억울함에 길길이 날뜁니다. 이런 젠장. 윤재경 이 독사 같은 년. 내 돈 훔쳐서 도망갔어. 잡히기만 해봐. 가만 안 둔다. 오도훈이 애꿎은 현관문을 발로 걷어찹니다. 하지만 이미 윤재경은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 아주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윤재경이 집을 나가고 3일이 지났습니다. 오도훈의 중소기업 사무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평소 윤재경이 뒤에서 조용히 막아주던 자금줄이 끊기자 억눌려 있던 빚 독촉이 복물 터지듯 터져나왔기 때문입니다. 사무실 바닥에는 서류들이 눈 내린 것처럼 어지럽게 널려 있고 집기들은 박살이 나 있습니다. 자재 납품업체 사장들이 오도훈의 멱살을 잡고 흔듭니다. 야, 오도훈, 네가 인간이야? 물건값 준다 한 지가 언젠데 전화도 안 받아? 당장 내 돈 내놔. 안 그러면 이 사무실 불질러 버릴 거야. 오도훈이 넥타이가 돌아간 채 비굴하게 두 손을 비빕니다.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사장님, 제발 진정하세요. 제가 안 주려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금 회전이 잠깐 막혀서 그래요. 딱 며칠만 기다려주시면 이자까지 쳐서 드릴게요. 이자? 웃기고 자빠졌네. 내 마누라가 보증 섰으니까 믿고 외상 줬지. 너 같은 놈 믿은 줄 알아? 마누라한테 전화해. 당장 오라고 해. 오도훈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윤재경에게 전화를 수십 번 걸어봤지만 돌아오는 건 없는 번호라는 차가운 안내 음성뿐이었습니다. 오도훈이 격리 직원에게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미스 김, 통장에 잔고 얼마나 남았어? 일단 급한 불부터 끄게 있는 돈 다 가져와. 구석에서 떨고 있던 격리 직원이 울먹이며 모니터를 가리킵니다. 사장님, 통장 잔고 0원이에요. 법인카드도 정지됐고요. 지금 전기세랑 인터넷 요금도 3달이나 밀려서 오늘 끊긴대요. 오도훈이 머리를 감싸쥐며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그동안 회사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했던 건 모두 윤재경이 자신의 사비를 털어 구멍난 독을 막아주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오도훈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빚쟁이들이 사무실 집기에 빨간 딱지를 붙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돌아간 뒤 텅 빈 사무실에 남은 오도훈은 책상을 내리치며 비명을 지릅니다. 아, 윤재경 이 망할년. 도대체 돈 관리를 어떻게 한 거야? 나가려면 곱게 나가지. 내 뒤통수를 쳐? 오도훈은 자신의 무능력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도망간 아내 탓만 하며 일을 갑니다. 지옥 같은 회사에서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지만 집구석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청소해줄 윤재경이 없으니 3일 동안 먹고 남은 배달 음식 용기가 거실 테이블 위에 산더미처럼 쌓여 썩어가고 있습니다. 안방에서는 고성이 오갑니다. 홍세아가 코를 막고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 거실로 뛰쳐나옵니다. 아, 진짜. 오빠. 어머님한테 좀 씻으라고 해. 옆에만 가면 쉰내가 나서 숨을 못 쉬겠어. 노인네 냄새가 온 집안에 배서 미치겠다니까. 소파에 누워 TV를 보던 최말자가 벌떡 일어나며 삿대질을 합니다. 뭐? 노인네 냄새? 아, 너 말이 좀 짧다. 내가 내 시어머니 될 사람이야.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락바락 대들어? 홍세아가 콧방귀를 뀌며 최말자를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처음 봤을 때의 상냥함은 온데간데없고 도끼만 가득합니다. 시어머니 대접받고 싶으면 돈을 좀 내놓든가요? 집에 쌀도 없고 물도 없는데 며느리 될 사람한테 밥 차려달라는 소리가 나와요? 오빠, 나 배고파 죽겠어. 돈 없어서 편의점도 못 가고 이게 뭐야? 오도훈이 한숨을 푹 쉬며 주머니를 뒤집니다. 나오는 건 구겨진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뿐입니다. 그동안 흥청망청 쓰던 카드는 모두 정지되었고 지갑은 텅 비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그만들 좀 해. 내가 나가서 컵라면이라도 사올게. 오도훈이 도망치듯 집을 나와 편의점으로 향합니다. 편의점 진열대 앞에서 가장 싼 컵라면 3개를 집어든 오도훈의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계산대 위에 동전을 쏟아붓고 개수를 세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처량합니다. 3일 전만 해도 샴페인을 터뜨리며 재벌 흉내를 냈는데 지금은 동네 거짓골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다 윤재경 때문이야. 그 곰 같은 년이 내 인생을 망쳤어. 오도훈이 뜨거운 물을 부은 컵라면을 비닐봉지에 담아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갑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최고급 산후조리원 BVIP실.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방 안은 호텔 스위트룸보다 더 화려합니다. 푹신한 침대에 기댄 윤재경은 붓기 하나 없는 말끔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최상급 한우와 전복이 들어간 미역국 한 상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습니다. 오도훈이 편의점 컵라면을 먹고 있을 때 윤재경은 영양사가 특별 관리한 최고급 산후 보양식을 즐기고 있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중후한 노신사가 들어옵니다. 국내 굴지의 유통기업 가온그룹의 회장이자 윤재경의 친할아버지입니다. 윤재경이 수저를 내려놓고 환하게 웃으며 맞이합니다. 할아버지, 오셨어요? 회장이 윤재경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쥐며 눈시울을 붉힙니다. 그래, 내 새끼. 고생 많았다.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우리 증손주까지 지켜내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내 얼굴이 반쪽이 됐구나. 윤재경이 할아버지의 투박한 손등에 얼굴을 부빕니다. 아니에요. 저 이제 괜찮아요. 오히려 속이 후련해요. 할아버지 말씀 안 듣고 고집 부려서 나갔던 거 죄송해요. 회장이 껄껄 웃으며 윤재경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비서가 옆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윤재경에게 건넵니다. 자, 출산 선물이다. 우리가 온 백화점 강남점 지분 10% 양도 서류다. 그리고 이건 우리 증손주 앞으로 들어둔 신탁 기금이고 이제 너는 아무 걱정 말고 몸조리만 잘해라. 조리원 퇴소하면 바로 그룹 경영 기획실로 출근하는 거다. 알겠지? 윤재경이 서류를 받아들며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안경을 벗은 윤재경의 눈빛은 더 이상 순둥이 며느리의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그룹을 이끌어갈 후계자의 카리스마가 번뜩입니다. 네, 할아버지. 더 이상 바보처럼 당하고만 살지 않을 거예요. 제 능력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저를 기만했던 그 사람들도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 거예요. 다시 지옥 같은 빌라. 오도훈과 홍세아, 최말자는 거실 바닥에 둘러앉아 컵라면을 먹고 있습니다. 후루룩 소리만 들릴 뿐 냉랭한 기운이 감돕니다. 최말자가 국물을 들이키다 말고 젓가락을 탁 내려놓습니다. 아이고 맛없어. 재경이가 끓여주던 소고기 묵국이 생각나네. 그년이 음식 솜씨 하나는 기가 막혔는데. 야, 새야, 너는 요리할 줄 모르냐? 언제까지 컵라면만 먹을 거야? 홍세아가 어이없다는 듯 콧방귀를 낍니다. 어머님, 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았어요. 그리고 재료가 있어야 요리를 하죠. 냉장고 열어보셨어요? 썩은 김치 쪼가리밖에 없던데? 어머님이 숨겨둔 돈이라도 좀 꺼내봐요. 장이라도 보게. 그 말에 오도훈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최말자가 눈을 번뜩이며 안방 장판 밑으로 기어갑니다. 그렇지. 내가 쌈짓돈 모아둔 게 좀 있다. 급하니까 그거라도 써야겠다. 최말자가 장판을 들추고 신문지에 싸둔 봉투를 꺼냅니다. 하지만 봉투는 너무나 가볍습니다. 최말자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지만 안에는 텅 빈 공기뿐입니다. 최말자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오도훈을 노려봅니다. 오도훈, 너 이리 와봐. 내 돈 어디 갔어? 내가 10년 넘게 파출부 뛰면서 모은 내 피 같은 돈 어디 갔어? 오도훈이 시선을 피하며 뒷걸음질 칩니다. 아, 그게. 엄마. 지난번에 급해서 내가 잠깐 썼어. 사업 자금이 모자라서 불리면 2배로 갚으려고 했는데. 이 미친놈아. 그걸 건드려? 그게 어떤 돈인데? 도박했지? 너 또 인터넷 도박했지. 최말자가 오도훈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등짝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오도훈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다니고 좁은 거실은 난장판이 됩니다. 홍세아는 그 꼴을 보며 혀를 찹니다. 아이고, 집구석 잘 돌아간다. 부잣집이라며? 사장님이라며? 다 거짓말이었어? 홍세아는 이제야 자신이 썩은 동아줄을 잡았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나갈 곳도 없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갈 곳도 없고 빈털터리로 쫓겨나면 굶어 죽기 딱 좋습니다. 홍세아는 휴대폰을 꺼내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들을 찍기 시작합니다. 이 TV라도 팔아야겠다. 냉장고도 팔고 세탁기도 팔아. 당장 밥 먹을 돈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오도훈이 엄마한테 맞으면서 소리칩니다. 아, 그거 내가 산 거야. 팔지 마. 시끄러워. 오빠가 해준 게 뭐 있어? 이거라도 팔아서 내 밥값 챙길 거야. 그때 누군가 현관문을 쾅쾅 두드립니다. 빚쟁이가 또 왔나 싶어 세 사람은 숨소리도 내지 않고 얼어붙습니다. 문 밖에서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계세요? 집주인입니다. 문 좀 열어보세요. 오도훈이 쭈뼛거리며 문을 조금 엽니다. 집주인 할아버지가 험상궂은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오 사장, 지금 장난해? 월세가 1년이나 밀렸어. 보증금 다 까먹고도 남은 거 알지? 당장 이번 주까지 방 빼. 안 그러면 강제 집행 들어갈 거니까. 오도훈이 무릎을 꿇고 사정합니다. 어르신,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곧 큰 돈이 들어옵니다. 진짜예요. 며칠만 기다려주시면 다 갚겠습니다. 듣기 싫어. 젊은 놈이 허우대만 멀쩡해가지고는. 전 부인 있을 때는 꼬박꼬박 잘 들어오더니 부인 내쫓고 나니까 꼴 좋다. 아무튼 이번 주 내로 안 비우면 짐 다 밖으로 던져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 집주인이 으름장을 놓고 돌아가자 최말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합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 늙은 나이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네.
재경이 그년이 저주를 퍼붓고 가서 그래. 어디 가서 벼락이나 맞아 죽어라. 설상가상으로 거실 전등이 깜빡거리더니 팍 하고 꺼져버립니다. 전기가 끊긴 것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빌라 안에는 냉장고 모터 멈추는 소리만 들립니다. 냉장고 안에는 먹다 남은 음식들이 썩어가고 있는데 이제 냉기마저 사라졌으니 악취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홍세아가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오도훈에게 소리 지릅니다. 아, 짜증나.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도 못 켜? 나 이 집에서 못 살아. 나갈 거야. 오도훈이 어둠 속에서 홍세아의 바지가랑이를 잡습니다. 세아야, 제발. 가지 마. 너마저 가면 나 진짜 죽어. 우리 아들. 뱃속에 있는 우리 아들 생각해서라도 참아줘. 홍세아는 오도훈을 발로 차내며 악을 씁니다. 아들, 웃기지 마. 돈도 없는 주제에 무슨 아들을 키워? 이거나. 최말자와 홍세아가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오도훈은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머리를 감싸줍니다. 문득 윤재경이 만삭의 몸으로 혼자 이 어두운 집을 지켰을 생각은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불행만을 탓합니다. 오도훈의 눈에 살기가 스칩니다. 윤재경, 그년이 혹시 죽으면 사망보험금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수익자가 아직 나로 되어 있을 텐데. 폐륜적인 상상을 하며 오도훈은 낄낄거리며 웃습니다. 미쳐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밤이 지나고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단잠을 자고 있던 세 사람의 귓가에 끔찍한 굉음이 들려옵니다. 윙윙, 콱콱쾅. 현관 도어락을 부수기 위해 전기 드릴 이 돌아가는 소리입니다. 법원 강제 집행관들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최말자가 비몽사몽간에 뛰쳐나오다 거실에 들이닥친 건장한 사내들을 보고 비명을 지릅니다. 누구세요? 사람 살려. 도둑이야. 작업복을 입은 집행관이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종이 한 장을 내밉니다.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퇴거 명령 떨어졌습니다. 강제 집행 시작합니다. 짐 싸세요. 빨간 딱지를 든 집행관들이 신발을 신은 채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옵니다. 그들의 발자국이 윤재경이 피땀 흘려 닦아놓았던 장판 위에 시커먼 흙먼지를 남깁니다. 최말자는 그 충격적인 광경에 눈을 뒤집으며 거품을 물고 뒤로 넘어갑니다. 오도훈과 홍세아는 속옷바람으로 구석에 몰려 벌벌 떨기만 할 뿐입니다. 무너진 모래성처럼 그들의 헛된 욕망도 처참하게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위잉 철컥. 전동 드릴 소리가 귓가를 때리고 현관 도어락이 처참하게 부서져 나갑니다. 법원 집행관들이 흙 묻은 신발을 신은 채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옵니다. 그들의 손에는 섬뜩한 붉은색 압류 딱지가 들려 있습니다. TV에도 냉장고에도 심지어 오도훈이 아끼던 소파에도 가차없이 빨간 딱지가 붙습니다. 거실 바닥에 나뒹굴던 최말자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납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믿기지 않는 듯 눈을 비비더니 이내 집행관들 사이로 걸어 들어오는 한 남자를 발견합니다. 말끔한 수트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남자, 변호사 차우진입니다. 차우진의 눈빛은 한겨울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최말자가 엉금엉금 기어가 차우진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집니다. 아이고, 선생님,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우리 아들은 잘못 없어요. 다 며느리가 돈 관리 잘못해서 이 사달이 난 겁니다.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차우진이 더러운 것이 닿았다는 듯 바지를 털어내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섭니다. 그의 입가에 싸늘한 비웃음이 걸립니다. 며느리 탓이라. 만삭의 몸으로 집안일 도맡아 하던 며느리를 짐승 취급하며 내쫓은 게 누굽니까?
본인들 입으로 위자료도 필요 없으니 나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도훈이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빕니다. 변호사님, 제가 잠시 미쳤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 집에서 쫓겨나면 저희는 갈 곳이 없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차우진은 오도훈의 애원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더니 오도훈의 코앞에 들이밉니다. 기회라. 글쎄요. 채권자분께서 당신들에게 보여주라고 하신 게 있습니다. 누구 돈을 쓰고 누구를 내쫓았는지 똑똑히 확인하시죠. 차우진이 화면을 터치하자 뉴스 속보 영상이 재생됩니다. 화면 속 앵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거실에 울려 퍼집니다. 속보입니다. 국내 유통업계 1위 가온그룹의 막내 손녀 윤재경 상무가 5년 만에 경영 일선에 복귀했습니다. 오도훈과 최말자 그리고 홍세아의 시선이 태블릿 화면에 고정됩니다. 화면 속에는 세련된 정장을 입고 뿔테 안경을 벗은 윤재경이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더 이상 펑퍼짐한 인부복을 입은 곰 같은 며느리가 아닙니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미소 짓는 그녀는 누가 봐도 귀티가 흐르는 재벌가 상속녀의 모습입니다. 최말자가 입을 딱 벌린 채 턱이 빠질 듯 경악합니다. 저게 우리 며느리라고? 그 곰 같던 재경이 가온그룹이면 백화점 주인이란 소리야? 오도훈은 숨 쉬는 것도 잊은 채 화면 속 아내를 바라봅니다. 자신이 3년 동안 구박하고 무시했던 아내가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재벌가의 손녀였다니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뉴스 화면은 그들에게 더 큰 충격을 안겨줍니다. 윤재경이 품에 안고 있는 갓난아기가 클로즈업 됩니다. 윤재경 상무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으며 이 아기는 가온그룹의 4대 독자로서 4대 독자라는 말에 최말자의 눈이 뒤집힙니다. 최말자가 화면 속 아이를 향해 손을 뻗으며 울부짖습니다. 아이고, 내 핏줄, 내 금쪽 같은 손주, 저게 내 손주란 말이지? 재벌 집 아들이 내 손주란 말이지? 구석에 처박혀 있던 홍세아의 얼굴은 질투와 탐욕으로 일그러집니다. 자신이 뺏은 남자가 알짜배기 사장인 줄 알았는데 빈 껍데기였고 자신이 내쫓은 여자가 진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는 사실에 배가 아파 죽을 지경입니다. 홍세아가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립니다. 말도 안 돼. 저 여자가 재벌이었어? 내가 재벌 남편을 뺏은 게 아니라 재벌을 발로 차버린 꼴이잖아. 그 말을 들은 최말자가 갑자기 홍세아의 머리채를 휘어잡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복덩이라고 부르던 홍세아를 향한 태도가 180도 돌변합니다. 이 요물 같은 년, 뱀 같은 년, 내년이 꼬리쳐서 우리 복덩이 며느리를 내쫓았잖아. 네가 내 손주 쫓아냈잖아. 물어내. 내 며느리 물어내. 아, 이거 나요. 이 노인니가 미쳤나? 홍세아가 발악하며 최말자를 밀쳐냅니다. 난장판이 된 거실에서 차우진은 그들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태블릿을 챙깁니다. 이제 상황 파악이 좀 되십니까? 당신들은 그 아이에게 접근 금지입니다. 만약 회사나 병원 근처에 얼씬거리면 즉시 주거 침입 및 스토킹 혐의로 형사 고발 들어갑니다. 아, 그리고 이 집은 경매로 넘어갈 테니 당장 비우세요. 차우진이 경고장을 오도훈의 가슴팍에 던지고 뒤돌아 나갑니다. 오도훈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차우진의 뒷모습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최말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에 탐욕스러운 광기가 서립니다. 도훈아, 뭐하고 있어? 당장 일어나. 우리 며느리 찾으러 가야지. 가서 빌어야지. 손주 얼굴이라도 봐야 할 거 아니냐.
재벌 집 사모님이 시어머니를 모른 척하겠어? 최말자가 오도훈의 등을 떠밀고 오도훈도 홀린 듯 일어납니다. 그래, 재경이는 마음이 약하니까. 가서 무릎 꿇고 빌면 받아줄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을 품습니다. 홍세아도 질세라 따라 나섭니다. 이대로 쫓겨나면 굶어 죽는 건 시간 문제니까요. 세 사람은 택시를 잡아타고 가온 그룹 본사로 향합니다. 물론 택시비가 없어 도착해서 오도훈이 차고 있던 짝퉁 시계를 기사에게 주며 실랑이를 벌여야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가온 그룹 본사 빌딩은 고개를 젖혀도 끝이 안 보일 만큼 거대합니다. 최말자가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쓸어 넘기며 회전문으로 돌진합니다. 입구를 지키던 보안 요원들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방문 예약하셨습니까? 최말자가 보안 요원의 가슴을 밀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비켜. 내가 여기 회장 시어머니야. 내 며느리가 윤재경 상무라고. 당장 나오라고 해. 시어머니가 왔는데 버선발로 안 뛰어나와? 보안 요원들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봅니다. 오도훈도 옆에서 거들며 허세를 부립니다. 나 윤재경 남편 오도훈입니다. 내 아내 만나러 왔는데 누가 막아? 당신들 다 해고당하고 싶어? 그때 로비 안쪽에서 차우진의 연락을 받은 보안팀장이 무전기를 들고 걸어옵니다. 덩치가 산만한 보안 요원 대여섯 명이 험악한 표정으로 그들을 둘러쌉니다. 이분들 윤 상무님께서 말씀하신 잡상인들입니다. 업무 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끌어내. 보안팀장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요원들이 최말자와 오도훈, 홍세아의 팔을 짐짝처럼 들어 올립니다. 홍세아가 발버둥 치며 소리칩니다. 이거 이거 성추행이야. 경찰 불러. 하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습니다. 세 사람은 럭셔리한 대리석 바닥에서 질질 끌려나가 회사 정문 밖 뜨거운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집니다. 지나가던 직장인들이 그 꼴을 보며 수군거리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패대기 치네. 천하의 불효막심한 년. 내가 가만두나 봐라. 최말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하지만 회사 문은 굳게 닫힌 채 열리지 않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까지 떨어진 상태라 더 이상 소란을 피우면 진짜로 유치장 신세를 질 판입니다. 결국 갈 곳 잃은 세 사람은 터덜터덜 발길을 돌립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동네 찜질방입니다. 10,000원짜리 한 장이 아쉬운 처지에 갈 곳이라곤 그곳뿐입니다. 찜질방의 후끈한 열기와 땀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세 사람은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고 눕습니다. 최말자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는지 옆에 누운 낯선 아줌마에게 떠들어댑니다. 아줌마, 내 말 좀 들어봐요. 우리 며느리가 가온 그룹 상무예요. 상무. 내가 재벌 회장 사돈이라고요. 지금은 잠시 오해가 있어서 이러고 있지만 곧 기사 딸린 리무진이 날 데리러 올 거라고요. 옆에 있던 아줌마가 미친 사람 보듯 혀를 끌끌 차며 자리를 피합니다. 쯧쯧, 노인네가 더위를 먹었나? 재벌 시어머니가 여기서 식혜나 빨고 있겠어? 곱게 늙어야지 원. 사람들의 비웃음에도 최말자는 멈추지 않고 허공에 대고 삿대질을 해댑니다. 오도훈은 수건으로 얼굴을 덮은 채 죽은 듯이 누워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너무 비참해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홍세아는 다릅니다. 그녀의 눈은 뱀처럼 번들거리며 돌아갑니다. 홍세아는 배가 고파 잠든 최말자의 주머니를 뒤져 삶은 달걀을 몰래 꺼내 먹으며 생각에 잠깁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재벌가 며느리 자리를 놓친 건 아깝지만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홍세아가 자는 척하고 있는 오도훈의 옆구리를
쿡 찌릅니다. 오빠 자지 말고 일어나 봐. 오도훈이 귀찮다는 듯 수건을 치우지 않고 대꾸합니다. 아, 왜 또? 나 피곤해. 그냥 좀 놔둬. 홍세아가 오도훈의 귀에 입을 갖다 대고 은밀하게 속삭입니다. 오빠 어머님이랑 같이 있으면 우리 굶어 죽어. 저 노인네 아무 대책 없잖아. 우리끼리 살 길 찾아야지. 오도훈이 그제야 수건을 내리고 홍세아를 쳐다봅니다. 홍세아의 눈빛이 탐욕으로 이글거립니다. 무슨 방법 있어? 생각해봐. 재경 언니가 낳은 그애 오빠 핏줄이라며. 오빠가 친아빠잖아. 그럼 법적으로 오빠한테 권리가 있는 거 아니야? 오도훈이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친권 포기 각서 썼잖아. 안 될걸? 홍세아가 오도훈의 등짝을 찰싹 때립니다. 아휴, 이 답답아. 그건 강제로 쓴 거라고 우기면 그만이야.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서 양육권 소송을 거는 거야. 재벌가에서 아이 뺏기는 걸 제일 싫어한다며? 우리가 애를 데려오겠다는 게 아니라 그걸 빌미로 위자료를 왕창 뜯어내자는 거지. 가온그룹 돈이 얼만데 몇십억은 껌값 아니겠어? 오도훈의 흐리멍덩한 눈에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위자료 몇십억. 그 돈이면 빚도 갚고 다시 사장님 소리 들으며 벽벽거리고 살 수 있습니다. 거기다 윤재경에게 복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럴까? 내가 애 아빠인데 감히 나를 무시해? 그래, 소송하자. 까짓 거 한미천 챙겨보자고. 홍세아가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꾸미는 이 얄팍한 음모가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자살행위라는 것을 말입니다. 윤재경은 이미 펜트하우스에서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내려다보며 더 잔혹하고 완벽한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찜질방의 눅눅한 공기 속에서 욕망에 눈먼 두 남녀의 속닥거림이 악마의 주문처럼 이어집니다. 며칠 뒤 찜질방 식당의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빠져나간 식당 한 구석, 최말자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엉거주춤 서 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방금 손님이 먹다 남기고 간 테이블에 고정됩니다. 뚝배기에 반쯤 남은 미역국과 말라비틀어진 김치 조각이 보입니다. 최말자가 침을 꼴깍 삼킵니다. 돈이 없어 구운 계란 하나로 이틀을 버틴 터라 백가죽이 등짝에 붙을 지경입니다. 최말자가 식당 이모들의 눈치를 살피더니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테이블로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남이 먹던 숟가락을 그대로 들어 허겁지겁 국물을 퍼넣습니다.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살 것 같다. 식은 미역국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눈물이 핑 돕니다. 문득 며칠 전 며느리 윤재경이 끓여줬던 소고기가 듬뿍 들어간 미역국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맛없다고 타박하며 싱크대에 버렸는데 지금은 이남이 남긴 찌꺼기가 꿀맛입니다. 그때 주방에서 나온 식당 주인이 그 모습을 목격하고 소리를 꽥 지릅니다. 아니, 저 할망구가 노망이 났나? 남이 먹다 남긴 걸 왜 훔쳐 먹어요? 더럽게 진짜. 주인이 행주를 집어 던지며 달려옵니다. 최말자가 놀라서 입에 든 국물을 주르륵 흘리며 뒷걸음질 칩니다. 아, 아니. 아까워서. 음식 남기면 벌 받잖아. 아이고, 핑계는. 돈 없으면 굶든가. 왜 남의 영업장에서 추접스럽게 일해요? 당장 나가요. 안 그래도 냄새나서 손님들 다 도망가는데. 식당 주인이 최말자의 등을 떠밀어 식당 밖으로 내쫓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손가락질을 합니다. 최말자는 수치심에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라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입니다. 찜질방 구석 흡연실로 도망치듯 숨어든 최말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웁니다.
아이고, 서러워라. 내가 재벌 회장 사돈인데, 내 며느리가 백화점 상무인데, 이깟 미역국 한 그릇 때문에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해? 윤재경 이 천벌을 받으련 시어머니를 굶겨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같은 시각 흡연실 반대편 구석. 오도훈은 홍세아의 코치를 받으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잔뜩 긴장한 오도훈이 목소리를 가다듬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김 기자님 되시죠? 네, 제보할 게 있어서요. 이거 특종입니다. 가온그룹 윤재경 상무 관련인데요. 네, 제가 그 사람 남편입니다. 오도훈이 홍세아가 써준 대본을 힐끔거리며 비열한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제가 쫓겨난 겁니다. 제가 사업이 좀 어려워지니까 그 여자가 재력을 앞세워서 시어머니랑 저를 빈털터리로 내쫓았어요. 심지어 아이도 못 보게 하고. 네, 증거요? 지금 저희 어머니가 충격받아서 찜질방에서 노숙하고 계십니다. 이게 증거 아닙니까? 재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길바닥에 버린 거잖아요. 오도훈은 침을 튀겨가며 자신을 비련의 주인공으로 포장합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홍세아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입모양으로 잘했어라고 속삭입니다. 전화를 끄는 오도훈이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됐어. 기자가 당장 인터뷰하러 오겠대. 기사 터지면 윤재경 그년도 끝이야. 이미지 때문에라도 합의하자고 기어오겠지. 홍세아가 오도훈의 팔짱을 끼며 교태를 부립니다. 역시 우리 오빠 똑똑해. 합의금 받으면 일단 강남 아파트부터 사자. 그리고 나 명품 가방도 하나 사주고, 알았지? 두 사람은 아직 손에 쥐지도 않은 돈을 어떻게 쓸지 김칫국을 마시며 낄낄거립니다. 그들의 머리 위로 윤재경이 준비한 거대한 덫이 내려오고 있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날 오후 가온그룹 상무 집무실. 윤재경은 태블릿 PC로 오도훈의 인터뷰 기사 초안을 훑어보고 있습니다. 충격 단독. 가온그룹 3세의 두 얼굴. 조강 지쳐버리고 시댁 식구 길바닥 내몰아.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오도훈이 찜질방복을 입고 울고 있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윤재경이 헛웃음을 터뜨리며 안경을 고쳤습니다. 참, 가지가지하네. 끝까지 바닥을 보여주는구나, 오도훈. 옆에 서 있던 차우진 변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묻습니다. 상무님, 이 기사 나가게 두실 겁니까? 명예훼손으로 바로 고소하고 기사 삭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윤재경이 고개를 젓으며 차가운 에스프레소를 한 모금 마십니다. 아니요, 놔두세요. 오히려 더 퍼지게 하세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나중에 진실이 밝혀졌을 때 파급력이 더 클 테니까요. 그리고 우진 씨, 준비한 건 어떻게 됐죠? 차우진이 품에서 금박이 박힌 고급스러운 초대장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열리는 가온 자선 파티 VIP 초대장입니다. 퀵 서비스로 지금 바로 그 찜질방으로 보내겠습니다. 윤재경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래요. 쥐새끼들이 배가 고파서 미끼를 덥석 물겠군요. 제 발로 무덤에 들어오는 꼴을 구경해 보자고요. 1시간 뒤 찜질방 카운터. 퀵 서비스 기사가 들어와 두리번거립니다. 여기 오도훈 씨 계십니까? 등기 왔습니다. 찜질방 로비에 누워있던 오도훈이 화들짝 놀라며 달려나갑니다. 누런 봉투를 받아든 오도훈이 떨리는 손으로 내용을 확인합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최고급 종이의 금박으로 인쇄된 초대장과 편지 한 통입니다. 오도훈님과 최말자 여사님을 가온 그룹 자선 파티의 VIP로 정중히 모십니다.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가족으로서 대화하고 싶습니다. 윤재경,
편지를 읽은 최말자가 벌떡 일어나며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그럼 그렇지. 봤냐? 봤어? 기사 나간다는 소문 듣고 바로 꼬리 내리는 거 봐라. 역시 며느리가 시어머니 무서운 줄은 아는구나. 아이고, 이제 고생 끝이다. 오도훈도 어깨를 으스대며 홍세아를 쳐다봅니다. 맞지? 내가 뭘 했어. 재경이 걔 마음 약해서 내가 좀 세게 나가면 바로 깨갱한다니까. VIP라잖아. VIP. 가서 비싼 밥도 먹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위자료 협상도 하고 그래야지. 홍세아는 잠시 의심하는 눈초리를 보였지만 VIP라는 단어에 눈이 멀어버립니다. 자신이 그토록 꿈꾸던 상류층 파티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뜁니다. 오빠, 그럼 우리 뭐 입고 가? 이런 찜질방 옷 입고 갈 순 없잖아. 거기 다 재벌들만 오는 데라며. 최말자가 비상금 사실은 홍세아가 훔치려다 실패한 동전들을 탈탈 텁니다. 그들은 찜질방을 나와 근처 재래시장으로 향합니다. 백화점에서 옷을 살 돈은 없으니 시장에서 최대한 화려한 옷을 사서 재벌 흉내를 내보려는 속셈입니다. 시장 한복집 앞. 최말자가 눈이 시릴 정도로 형광빛이 도는 분홍색 저고리에 샛노란 치마를 집어듭니다. 사장님, 이거 얼마요? 내가 오늘 재벌 회장님 만나러 가는 길이라 좀 튀어야 하거든요. 한복집 주인이 촌스러운 색배합에 난색을 표하지만 최말자는 막무가내입니다. 결국 깎아서 싸구려 한복을 사입은 최말자는 마치 왕비라도 된 양거리를 활보합니다. 홍세아와 오도훈은 짝퉁 이미테이션을 파는 좌판으로 갑니다. 홍세아는 구찌아이 로고가 큼지막하게 박힌 자세히 보면 지가 시로되어 있는 원피스를 고르고 오도훈은 반짝이가 들어간 은색 양복을 골라 입습니다. 오빠, 나 어때? 진짜 청담동 며느리 같지 않아? 홍세아가 짝퉁 가방을 들고 포즈를 취하자 오도훈이 엄지를 치켜 세웁니다. 죽인다, 세아야. 재경이 그년이 보면 기가 죽어서 말도 못 걸겠다. 우리가 가서 기선을 제압해버리자고. 우스꽝스러운 차림을 한 세 사람은 남은 돈을 탈탈 털어 택시를 잡아탑니다. 택시 안에서도 그들은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고 가서 무슨 말을 할지 연습하느라 바쁩니다. 택시가 화려한 호텔 앞에 도착하자 세 사람은 위풍당당하게 내립니다. 호텔 입구에는 레드카펫이 깔려 있고 턱시도와 드레스를 입은 진짜 상류층 인사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형광색 한복과 짝퉁 명품으로 도배한 세 사람이 끼어들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물론 경멸과 조소의 시선이지만 그들은 그것을 부러움의 시선이라 착각합니다. 비켜요, 비켜. VIP 지나가십니다. 최말자가 레드카펫 위를 걸으며 앞서가는 사람들을 밀칩니다. 호텔 입구를 지키던 보안 요원들이 당황하여 그들을 막아섭니다. 죄송합니다만 초대장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도훈이 콧방귀를 뀌며 품에서 초대장을 꺼내 보안 요원의 가슴에 툭 칩니다. 여기 있잖아. 눈 없어? 나 윤재경 상무 남편이야. 그리고 이분은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고 감히 누굴 막아? 보안 요원이 초대장을 확인하고 무전기에 대고 무언가 속삭입니다. 잠시 후 보안 요원이 묘한 표정으로 길을 터줍니다. 아, 네. 확인되었습니다. 윤 상무님께서 특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입장하십시오. 세 사람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승리의 미소를 짓습니다. 드디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파티장 안으로 발을 들여놓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빛 아래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환대가 아니라 처절한 심판이라는 것을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 시각 파티장 2층 테라스. 어둠 속에 서 있던 윤재경이 아래층 로비에 들어서는 세 사람의 모습을 내려다봅니다. 형광색 한복과 번쩍이는 은색 양복이 총극의 주인공처럼 눈에 띕니다. 윤재경의 품에는 곤히 잠든 아기가 안겨 있고 곁에는 차우진이 샴페인 잔을 든 채 서 있습니다. 차우진이 피식 웃음을 터뜨립니다. 예상보다 더 가관이군요. 저런 차림으로 여기까지 올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윤재경이 아기의 등을 토닥이며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응시합니다. 욕망이죠. 분수에 맞지 않는 탐욕이 눈을 가리면 부끄러움도 모르게 되는 법이니까요. 우진 씨, 준비됐나요? 네, 상무님. 모든 스크린 세팅 완료했습니다. 기자들도 대기 중이고요. 판은 완벽하게 깔렸습니다. 이제 즐기시기만 하면 됩니다. 윤재경이 천천히 몸을 돌려 파티장으로 향하는 계단 쪽으로 걸어갑니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마치 카운트다운처럼 울려 퍼집니다. 자, 그럼 불청객들을 맞이하러 가볼까요? 제 인생에서 그들을 영원히 쫓아내기 위해서. 화려한 조명 아래 먹잇감을 노리는 사냥꾼처럼 윤재경의 눈이 매섭게 빛납니다. 1층 로비에서는 최말자가 지나가는 웨이터의 쟁반에서 음료수를 집어들며 거드름을 피우고 있습니다. 곧 들이닥칠 파국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그들의 마지막 축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가온 호텔 그랜드 볼룸의 육중한 문이 열립니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샹들리에가 수천 개의 보석처럼 빛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실내 악단의 우아한 클래식 선율이 흐르는 가운데 턱시도와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정재계 인사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우아한 풍경 속으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세 사람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옵니다. 눈이 시릴 정도로 새파란 형광색 저고리에 샛노란 치마를 입은 최말자가 선두입니다. 그 뒤를 반짝이 은색 양복을 입은 오도훈과 로고가 큼지막하게 박힌 짝퉁 원피스를 입은 홍세아가 따릅니다. 마치 백조무리에 나타난 오리들처럼 그들의 등장은 순식간에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물론 그 시선은 경악과 조소였지만 최말자는 그것을 환호라고 착각합니다. 아이고, 사람이 많기도 하네. 역시 재벌 파티라 물이 다르구먼. 물이 달라. 최말자가 지나가는 웨이터의 쟁반에서 칵테일 새우를 맨손으로 집어 입에 털어넣습니다. 웨이터가 기겁하며 뒤로 물러서자 최말자가 혀를 찢찢 찹니다. 젊은 사람이 싹싹하질 못해. 내가 여기 회장 시어머니야. 나중에 팁 두둑하게 챙겨줄 테니까 먹을 것 좀 더 가져와 봐. 주변에 있던 귀부인들이 부채로 입을 가리며 수군거립니다. 오도훈은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며 홍세아의 허리를 감싸 안습니다. 맞지? 사람들이 우리한테서 눈을 못 떼잖아. 이게 다 내 후광 덕분이라고. 홍세아도 턱을 치켜들고 도도한 척 걷지만 명품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주눅이 들어 짝퉁 가방을 슬그머니 뒤로 감춥니다. 그때 파티장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더니 무대 위로 한 줄기 스포트라이트가 떨어집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집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자선 파티의 주최자이자 가온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윤재경 상무님을 소개합니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무대 뒤편에서 윤재경이 걸어 나옵니다. 몸에 딱 떨어지는 화이트 슈트를 입고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윤재경의 모습은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과거의 주눅든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여유와 카리스마가 넘쳐 흐릅니다. 그녀의 곁에는 차우진 변호사가 든든하게 호위하고 있습니다. 객석에 있던 최말자가 윤재경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어머, 어머, 저게 진짜 우리 며느리 맞아? 때깔 고운 거 봐라. 야, 도훈아, 얼른 가자. 엄마가 왔다. 최말자가 치맛자락을 걷어붙이고 무대 쪽으로 돌진합니다. 오도훈과 홍세아도 덩달아 신이 나서 뒤따라갑니다. 사람들을 밀치며 무대 앞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무질서 그 자체입니다. 단상 위에 선 윤재경이 마이크를 잡고 객석을 둘러보다가 맨 앞줄까지 밀고 들어온 세 사람과 눈이 마주칩니다. 윤재경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번집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겪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추악했던 과거를 청산하려 합니다. 윤재경의 말에 장내가 조용해집니다. 최말자는 눈치도 없이 무대 아래서 손을 흔들며 소리를 칩니다. 예, 며느라, 시어머니 왔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출세했네. 얼른 내려와서 인사 안 하고 뭐하냐. 최말자가 무대 위로 기어 올라가려 하자 차우진이 앞을 가로막고 섭니다. 차우진이 최말자의 팔을 단단히 낚아챕니다. 멈추십시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올라옵니까? 최말자가 팔을 뿌리치며 악을 씁니다. 이건 또 뭐야? 비켜. 내가 저기 있는 윤상무 시어머니야. 감히 누굴 막아? 윤재경이 손짓으로 차우진을 제지하며 마이크를 다시 잡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내려앉습니다. 시어머니라. 아직도 제가 당신 며느리로 보이시나요? 여러분, 오늘 파티의 하이라이트를 공개합니다. 저기 서 있는 저 사람들이 만삭의 임산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지켜봐 주십시오. 윤재경의 신호와 함께 무대 뒤 대형 스크린이 켜집니다. 화면 가득 CCTV 영상이 재생됩니다. 며칠 전 낡은 빌라 거실의 풍경입니다. 만삭의 배를 한 윤재경이 바닥에 엎드려 있고 최말자가 발로 윤재경의 엉덩이를 차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파티장에 모인 사람들이 경악하며 비명을 지릅니다. 어머 세상에, 저게 뭐야? 임산부를 발로 차? 짐승 아니야? 스크린 속 영상은 계속됩니다. 오도훈이 이혼 서류를 던지며 내 핏줄인지도 모르니 친권 포기 각서 쓰고 꺼져 라고 소리치는 음성이 파티장의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 쩌렁쩌렁 울립니다. 이어 최말자가 윤재경의 뒤통수에 소금을 뿌리며 재수옴 붙기 전에 꺼져라 고 악담을 퍼붓는 장면까지 생생하게 중계됩니다. 무대 아래 서 있던 오도훈과 최말자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합니다. 오도훈이 당황하여 손을 내저으며 소리칩니다. 아, 아니야. 저거 조작이야. 다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기관총처럼 터지기 시작합니다. 윤재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이번에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캡처되어 뜹니다. 오도훈과 홍세아가 주고받은 은밀한 메시지입니다. 홍세아 오빠, 그 늙은 씨알망구 언제까지 달고 살 거야? 냄새나서 같이 못 살겠어. 오도훈 조금만 참아. 재경이 내쫓고 나면 엄마 명의로 된 보험금 타서 요양원에 박아버릴게. 우리끼리 강남 가서 살자. 대화 내용을 읽은 최말자의 눈이 뒤집힙니다. 최말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오도훈을 쳐다보며 덜덜 떱니다. 도훈아, 저게 무슨 소리냐? 씨알망고, 요양원? 네가 나를 버리려고 했어? 오도훈이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뒷걸음질 칩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저건 그냥 세아가 시켜서. 최말자의 시선이 옆에 있던 홍세아에게 꽂힙니다. 홍세아는 겁에 질려 짝퉁 가방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이성의 끈이 끊어진 최말자가 괴성을 지르며 홍세아의 머리채를 휘어잡습니다. 이 뱀 같은 년, 감히 내 아들을 홀려서 나를 고려장을 시키려고 해? 내가 너를 어떻게 챙겼는데 내 며느리 내쫓고 들인 게 겨우 이런 패륜하였어? 아, 이거 나요. 이 미친 노인니가 진짜. 홍세아도 지지 않고 최말자의 형광색 저고리 고름을 잡아뜯습니다. 우아했던 파티장은 순식간에 난투극 현장으로 변합니다. 최말자가 홍세아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홍세아는 하이힐로 최말자의 정강이를 걷어찹니다. 오도훈은 중간에서 어쩔 줄 모르고 허우적거리다 최말자의 주먹에 맞아 코피를 터뜨립니다. 그만해. 엄마, 세아야. 사람들이 보잖아. 제발 그만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그 추태를 휴대폰으로 찍고 있습니다. SNS에는 실시간으로 가온 그룹 파티장 난투극, 패륜 남편과 시어머니의 최후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영상이 퍼져나갑니다. 단상 위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는 윤재경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습니다. 윤재경이 보안팀장에게 눈짓을 합니다. 치워요. 냄새나니까.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무대 앞으로 달려들어 엉겨붙어 싸우는 세 사람을 억지로 떼어놓습니다. 최말자는 산발이 된 머리로 바닥에 질질 끌려가면서도 윤재경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며느라, 재경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잠시 귀신이 씌었나 보다. 한 번만 용서해다오. 나 좀 살려다오. 오도훈도 코피를 흘리며 애원합니다. 여보, 내가 실수했어. 다시 합치자. 내가 잘할게. 우리 아들 아빠 없이 키울 수는 없잖아. 그 말을 들은 윤재경이 마이크를 내려놓고 계단을 내려와 오도훈 앞에 섭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웨이터의 쟁반에서 샴페인 잔을 집어듭니다. 윤재경이 오도훈의 얼굴에 샴페인을 촥 뿌립니다. 차가운 액체가 오도훈의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아빠, 당신 입으로 그랬잖아. 내 핏줄인지도 모르니 꺼지라고. 당신들이 버린 건 쓰레기가 아니야. 당신들 인생이었어. 윤재경의 서늘한 일갈에 오도훈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벙긋거립니다. 윤재경이 등을 돌리며 명령합니다. 내다버려. 보안 요원들이 세 사람의 팔다리를 짐짝처럼 들어 올립니다. 홍세아는 짝퉁 구두 한 짝이 벗겨진 채 발버둥 치고 최말자는 대성통곡을 하며 끌려나갑니다. 이거나 내가 회장 시어머니야. 이놈들, 내가 누군 줄 알고. 처절한 비명소리가 멀어지며 파티장 문 밖으로 사라집니다. 세 사람은 호텔 정문도 아닌 주방 뒤편 쓰레기 집화장으로 끌려갑니다. 음식물 쓰레기통 옆 더러운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세 사람. 형광색 한복은 구정물에 젖어 엉망이 되었고 은색 양복은 찢어졌습니다. 최말자가 바닥을 치며 울부짖습니다. 아이고 분해. 아이고 억울해. 전현이 다 꾸민 짓이야.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홍세아가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넘기며 도끼 어린 눈으로 최말자를 노려봅니다. 시끄러워요. 다 어머님 때문이잖아요. 그때 며느리한테 잘 좀 하지. 왜 발로 차고 난리쳐서 증거를 남겨요? 어머님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망쳤어. 뭐라고? 인연이 주둥이 안 닥쳐? 쓰레기장 앞에서 또다시 시작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될 뻔한 여자의 싸움. 오도훈은 그 사이에서 넋이 나간 표정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화려하게 빛나는 호텔 펜트하우스의 불빛이 마치 자신을 조롱하는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호텔 직원들이 코를 막고 그들을 비웃으며 지나갑니다.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던 그들의 욕망은 가장 낮고 더러운 곳에서
처참하게 부서져 내렸습니다. 다시 파티장 안. 소란이 정리되고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윤재경이 다시 단상에 오르자 하객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냅니다. 자신의 치부일 수도 있는 과거를 당당하게 드러내고 악인들을 응징한 그녀의 용기에 보내는 찬사입니다. 윤재경이 품에 안고 있던 아이를 보며 환하게 미소 짓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소란이 있었네요. 이제 진짜 파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아들의 100일 잔치를 겸하는 자리입니다. 모두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우진이 다가와 윤재경과 아이를 감싸 안듯 섭니다. 그 모습은 마치 완벽한 가족사진 같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도 쓰레기장의 악취도 이곳까지는 닿지 않습니다. 윤재경은 이제야 비로소 숨이 쉬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저 독한 인간들이 이대로 물러설 리 없다는 것을.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니까요. 윤재경의 눈빛이 다시 한번 차갑게 빛납니다. 끝까지 덤벼봐. 더 지옥 같은 곳으로 보내줄 테니까. 가온 호텔 뒷골목 쓰레기 집화장. 악취가 진동하는 아스팔트 바닥에 오도훈, 최말자, 홍세아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그들을 휴대폰으로 찍으며 키득거립니다. 잠시 후 SNS에는 재벌 파티장 개망신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그들의 추태가 담긴 영상이 급속도로 퍼져나갑니다. 영상 속에서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모습은 누가 봐도 코미디입니다. 하지만 이 치욕스러운 순간에도 독사는 독을 품습니다. 홍세아가 벗겨진 구두 한 짝을 찾아 신으며 도끼 어린 눈으로 휴대폰 화면을 노려봅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뱀처럼 번들거립니다. 이대로는 못 끝내. 절대 안 끝나. 홍세아가 엉망이 된 머리를 대충 묶으며 오도훈을 발로 툭 찹니다. 오빠 일어나. 징징거릴 시간 없어. 우리가 당한 거 이거 다 뒤집을 수 있어. 지금 사람들은 우리가 페르나라고 욕하지만 프레임만 잘 짜면 재벌한테 핍박받는 서민 코스프레 가능하다고. 바닥에 누워 코피를 닦던 오도훈이 멍한 표정으로 올려다봅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이미 다 찍혔는데 뭘 뒤집어. 전 국민이 우리 얼굴 다 알았어. 이제 우린 끝났다고. 아휴, 이 멍청아. 그러니까 머리를 써야지. 사람들은 자극적인 걸 좋아해.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자들을 싫어한다고. 우리가 피해자가 되는 거야. 재벌 며느리가 돈으로 사람 매수해서 시어머니랑 남편을 쓰레기 취급했다. 친권 포기 각서? 그거 강제로 쓴 거다. 이렇게 우기면 그만이야. 옆에서 듣고 있던 최말자의 귀가 번쩍 뜨입니다. 돈 냄새를 맡은 늙은 하이에나처럼 최말자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래, 그 말이 맞다. 내가 며느리한테 맞아서 쫓겨난 걸로 하면 되잖아. 내 허리가 지금 끊어질 것 같다. 아이고 허리야. 이거 전치 10주는 나올 거다. 진단서 끊어서 들이밀자. 세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비열한 작당 모의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가진 돈을 탈탈 털어 싸구려 여인숙의 방을 잡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여론 조작 쇼를 준비합니다. 다음 날 아침 가온 그룹 본사 앞 출근하는 직원들 사이로 휠체어 한 대가 등장합니다. 목에는 깁스를 하고 다리에는 붕대를 감은 최말자입니다. 물론 멀쩡한 다리에 감은 가짜 붕대입니다. 최말자는 피도 눈물도 없는 재벌 며느리, 시어머니를 폭행하고 내쫓았다. 라고 적힌 붉은 피켓을 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윤재경 상무가 깡패들을 시켜서 늙은 시어머니를 때리고 길바닥에 버렸습니다. 아이고, 억울해.
돈 많으면 시어머니를 개패듯 패도 되는 겁니까? 최말자의 오열 연기는 나무주연상 감입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듭니다. 그 뒤편에는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오도훈이 서 있습니다. 그는 미리 섭외한 1인 미디어 유튜버, 일명 사이버 레카와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자극적인 이슈라면 물불 안 가리는 그 유튜버는 신이 나서 카메라를 들이댑니다. 네, 지금 피해자 남편분 나와 계십니다. 상무님이 친권을 강제로 뺏어갔다고요? 오도훈이 눈물 안약을 몰래 넣은 눈으로 그렁그렁하게 카메라를 응시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 아내는, 아니, 윤 상무는 무서운 사람입니다. 아이를 볼모로 협박해서 강제로 각서에 지장을 찍게 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아들 얼굴 한 번만 보고 싶을 뿐입니다. 돈,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핏줄을 떼어놓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영상은 가온 그룹 윤재경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실시간 송출됩니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윤재경을 비난하는 글들로 도배됩니다. 돈이면 다냐? 짐승만도 못하다. 시어머니를 때려. 불매운동 가자. 홍세아가 고용한 댓글 조작 부대와 선동된 네티즌들이 합세하여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그 시각 윤재경의 집무실, 창밖으로 시위하는 최말자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윤재경은 모니터에 뜬 주가 하락 그래프와 악플들을 무표정하게 바라봅니다. 비서실장이 안절부절 못하며 보고합니다. 상무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불매운동 조짐까지 보이고 있고 주주들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과문을 내고 저들과 합의하는 척이라도 해야. 윤재경이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립니다. 합의요? 거짓말쟁이들한테 무릎을 꿇으라고요? 그건 내가 아니라 진실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때 차우진 변호사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파일철이 들려 있습니다. 차우진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합니다. 상무님, 놈들이 선을 넘었습니다. 단순한 시위가 아닙니다. 홍세아가 흥신소 사람을 사서 아이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윤재경의 눈빛이 순간 흔들립니다. 아이 이야기만 나오면 천하의 윤재경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뭐라고요? 아이 주변을요? 네. 어린이집 근처에서 아이를 도찰하고 있습니다. 납치는 아니고 마치 자기가 아이를 그리워하는 엄마인 척 연출 사진을 찍어서 후원금을 뜯어내려는 수작입니다. 이미 맘카페에 재벌가에 아이 뺏긴 비운의 여인이라는 소설을 써서 올렸더군요. 후원 계좌로 입금된 돈이 꽤 됩니다. 윤재경이 주먹을 꽉 쥡니다. 하얗게 질린 손등 위로 핏줄이 섭니다. 내 아이를 이용해 장사를 하다니. 이건 용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우진 씨, 더 이상 방어만 하고 있을 순 없어요. 저들을 확실하게 끝장내야겠어요.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다시는 고개도 못 들게. 방법이 있으십니까? 윤재경이 서랍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차우진에게 건넸습니다. 유명 시사 토크쇼 진실의 눈 메인 PD의 명함입니다. 이 PD님, 저랑 대학 동기예요. 예전부터 재벌가 비리보다는 꽃뱀, 제비족 이야기를 더 다루고 싶어 했죠. 판을 키웁시다. 전 국민이 보는 생방송 라이브로. 며칠 뒤 여인숙의 좁은 방. 최말자가 휠체어에 앉아 족발을 뜯고 있습니다. 다리에 감았던 붕대는 풀어서 옆에 던져두고 소주를 병째 들이킵니다. 역시 돈이 좋긴 좋아.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보내준 후원금이 쏠쏠하구먼. 야, 세아야. 오늘 얼마 들어왔냐? 홍세아가 휴대폰 뱅킹 앱을 확인하며 낄낄거립니다. 어머님,
오늘은 500만 원 넘게 들어왔어요. 사람들 진짜 멍청해. 우리가 눈물 좀 흘려주니까 지갑을 막 여네. 오도훈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희죽거립니다. 이러다 나 연예인 되는 거 아니야? 댓글 보니까 나보고 애절한 부성애가 느껴진다는데? 윤재경 꼴 좋다. 지금쯤 피 말라 죽어가고 있겠지? 그때 오도훈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방송국 PD라고 찍힌 번호입니다. 오도훈이 목소리를 깔고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제가 오도훈입니다만. 수화기 너머에서 다급하고 정중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S방송국 진실의 눈 김철수 PD라고 합니다. 선생님 억울한 사연을 듣고 저희가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재벌의 갑질에 우는 서민 가족이라는 주제인데요. 오도훈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공중파 방송 출연이라니. 이건 대박입니다. 아, 네. 제가 좀 억울한 게 많죠. 근데 방송 나가면 파급력이 클 텐데. 당연하죠. 지금 여론이 다 선생님 편입니다. 방송 나오셔서 눈물 한번 쏟아주시면 가온 그룹 쪽에서도 백기 들고 합의금 싸들고 올 겁니다. 출연료도 넉넉히 챙겨드리겠습니다. 어머니랑 부인분. 아니 내 연녀분도 같이 나오시죠. 가족이 똘똘 뭉친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오도훈은 입이 귀에 걸리는 걸 참으며 홍세아와 최말자에게 손짓을 합니다. 홍세아가 입모양으로 오케이 사인을 보냅니다. 세 사람은 이것이 자신들을 위한 레드카펫인 줄 알았습니다. 그 길 끝에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알겠습니다, PD님. 저희가 나가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재벌의 추악한 민낯을 다 까발려드리죠. 전화를 끄는 오도훈이 만세를 부릅니다. 됐어. 방송국에서 우리 편을 들어준대. 이제 윤재경은 끝났어. 합의금 100억. 아니 200억 부를 거야. 최말자가 족발뼈를 던지며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장하다. 내 연기력이 드디어 빛을 보는구나. 방송 나가면 내가 아주 기절하는 연기를 보여주마. 홍세아는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칩니다. 가장 청초하고 불쌍해 보이는 메이크업을 연구합니다. 오빠 나 아기 안고 나갈까? 아 맞다. 우리 애는 없지. 그냥 인형이라도 포대기에 싸서 안고 나갈게. 엄마 냄새 맡는 신용하면 사람들 다 넘어갈 거야. 새 아기는 다가올 생방송 날짜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날이 자신들의 제삿날이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생방송 당일 방송국 대기실 최말자는 다시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휠체어에 앉아 신음소리 내는 연습을 합니다. 오도훈은 수염을 깎지 않아 초췌한 모습을 연출하고 홍세아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낡은 카디건을 걸쳤습니다. 완벽한 피해자 가족의 모습입니다. 스태프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오도훈 씨 가족분들 스탠바이 하겠습니다. 이동하실게요. 세 사람은 비장한 표정으로 스튜디오로 향합니다. 화려한 조명과 수많은 카메라가 그들을 비춥니다.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은 그들을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오도훈은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이 무대는 내 거야. 윤재경, 넌 이제 죽었어. 자리에 앉은 오도훈이 마이크를 잡고 감정 연기를 시작하려는 찰나 진행자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오프닝 멘트를 날립니다. 네, 오늘 모신 분들은 아주 특별한 사연을 가진 가족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분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저희 제작진이 아주 어렵게 반론을 해주실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오도훈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반론? 한 명 더? 그런 말은 없었는데? 스튜디오 반대편 문이 열리고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정적을 깹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립니다. 화이트 슈트를 입은 윤재경이 서류 가방을 든 차우진과 함께 당당하게 걸어 들어옵니다. 그녀의 손에는 두툼한 증거 자료가 들려 있습니다. 윤재경이 오도훈을 보며 입모양으로 말합니다. 지옥에 온 걸 환영해. 오도훈과 홍세아, 최말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십니다. 함정입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덫에 쥐새끼 3마리가 제 발로 기어 들어온 것입니다. 생방송 큐사인이 붉게 켜지고 윤재경의 서늘한 미소와 함께 잔혹한 심판의 막이 오릅니다. 방송국 스튜디오에 붉은 ON, AIR 등의 불이 들어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가 스튜디오 중앙을 비추고 방청석에는 긴장감이 감돕니다. 무대 중앙 피해자석이라는 팻말 뒤에 오도훈, 최말자, 홍세아가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최말자는 환자복을 입고 링거대까지 옆에 세워둔 채 휠체어에 파묻혀 앓는 소리를 냅니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한테 맞은 곳이 비만 오면 쑤셔서 살 수가 없네. 최말자의 헐리우드 액션에 방청객들이 혀를 차며 안타까워합니다. 오도훈은 수염을 깎지 않은 초췌한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고 홍세아는 화장기 없는 얼굴로 눈물 콧물을 닦아내며 연기온을 불태웁니다. 진행자가 침통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가족이 바로 재벌가 며느리의 갑질로 길거리에 나앉게 된 분들입니다. 오도훈 씨,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오도훈이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울먹입니다. 저는 돈 같은 건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제 핏줄인 아들을 한 번만 안아보고 싶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아니 윤상무는 조폭 같은 경호원들을 시켜서 저를 내쫓고 친권 포기 각서도 강제로 쓰게 만들었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쏟아집니다. 여기저기서 윤재경을 비난하는 수군거림이 들려옵니다. 홍세아가 옆에서 거듭니다. 맞아요. 어머님이 손주 보고 싶어서 회사 앞에 찾아갔는데 짐짝처럼 던져버렸어요. 어떻게 사람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나요? 세 사람의 거짓말이 절정에 달할 무렵 진행자가 인이어 이어폰을 만지작거리더니 표정이 묘하게 바뀝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억울한 사연에 대해 직접 해명하겠다며 스튜디오에 나온 분이 계십니다. 윤재경 상무님 나오시죠. 오도훈의 눈동자가 지진 난 듯 흔들립니다. 사전에 들은 적 없는 진행입니다. 스튜디오 반대편 문이 열리고 눈부신 조명 아래로 윤재경이 걸어 나옵니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습니다. 차우진 변호사가 두툼한 서류 가방을 들고 그 뒤를 따릅니다. 윤재경이 가해자석이 아닌 반론석에 앉아 다리를 꼬고 오도훈을 응시합니다. 그 서늘한 눈빛에 오도훈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킵니다. 진행자가 윤재경에게 묻습니다. 윤 상무님, 남편분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강제로 각서를 쓰게 하고 시어머니를 폭행하셨습니까? 윤재경이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잡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하나의 증거가 진실을 말해주죠. 강제로 각서를 썼다고요? 오도훈 씨, 본인 목소리 기억하시죠? 윤재경이 차우진에게 눈짓을 하자 차우진이 준비해 온 녹음기를 스피커에 연결합니다. 스튜디오 전체에 치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야, 윤재경. 너처럼 뚱뚱하고 게으른 여자는 질렸어. 진짜 내 핏줄인지도 의심스러운 내 뱃속에 든 애는 필요 없으니까 깔끔하게 친권 포기 각서 쓰고 나가라. 양육비? 꿈도 꾸지 마. 오도훈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립니다.
이전에 그가 윤재경에게 내뱉었던 폭언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방청석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반전됩니다. 사람들이 경악하며 입을 틀어막습니다. 뭐야? 자기 핏줄 아니라고 내쫓은 거야? 세상에 목소리 톤 봐. 악마가 따로 없네. 오도훈이 당황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아, 아니야. 저거 조작이야. 요즘 딥페이크인가 뭔가 기술 있잖아. 내 목소리 흉내낸 거라고. 윤재경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다음 증거를 제시합니다. 조작이라고 우길 줄 알았습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일까요? 홍세아 씨가 오도훈 씨에게 보낸 문자 내역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뜹니다. 홍세아 오빠 그 애새끼 포기하고 위자료 안 주는 게 이득이야. 친권 포기 각서 확실히 받아놔. 오도훈 당연하지. 내 인생에 혹 달기 싫어. 각서 받았으니까 이제 우린 자유야. 문자 내용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적나라합니다. 홍세아가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쌉니다. 최말자가 당황해서 휠체어에서 엉덩이를 들썩거리며 소리칩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어쨌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폭행한 건 사실 아니냐? 내 다리 봐라. 며느리한테 맞아서 걷지도 못한다. 최말자가 붕대 감은 다리를 들어 보이며 악을 씁니다. 윤재경이 피식 웃으며 모니터를 가리킵니다. 아, 그 다리요? 정말 못 걸으시는지 한번 볼까요? 화면이 바뀌고 CCTV 영상이 재생됩니다. 법원 앞 일인 시위 현장입니다. 카메라가 돌아가지 않을 때 최말자가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 편의점으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잠시 후 최말자는 구석진 골목에 쭈그리고 앉아 족발을 손으로 뜯어먹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족발뼈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담배를 피우며 누군가와 통화하는 음성까지 생생하게 들립니다. 아이고, 며느리년 덕분에 팔자 피게 생겼어. 후원금이 쏠쏠하게 들어오네. 돈 좀 더 모이면 그년 밟아버리고 강남 빌딩이나 하나 사야지. 아, 다리 멀쩡하지. 연기하느라 좀이 쑤셔 죽겠어. 스튜디오는 충격의 도가니에 빠집니다. 방청객 중 일부는 야유를 보내며 물병을 던지기도 합니다. 저 사기꾼 할망구. 아픈 척 연기한 거야? 와, 진짜 소름 돋는다. 최말자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집니다. 도망치고 싶지만 휠체어에 앉아있는 척하느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꼴이 우스꽝스럽습니다. 하지만 윤재경의 반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차우진 변호사가 마이크를 잡고 앞으로 나섭니다. 마지막으로 홍세아 씨, 아이를 잃은 슬픔에 잠 못 이루신다고 하셨죠? 홍세아가 덜덜 떨며 차우진을 노려봅니다. 당신 뭐야? 나한테 왜 이래? 차우진이 서류 한 장을 카메라 앞에 들어 보입니다. 이것은 홍세아 씨의 금융거래 내역입니다. 아이를 뺏긴 엄마라는 이름으로 맘카페에서 후원금을 모금하셨더군요. 그런데 그 돈 어디에 쓰셨습니까? 아이를 찾기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이 아니라 명품 가방 구입과 불법 도박 사이트 충전 내역으로 가득합니다. 심지어 홍세아 씨는 아이를 낳은 적도 기른 적도 없습니다. 인터넷에 올린 아이 사진은 남의 집 아이 사진을 도용한 것입니다. 홍세아의 사기 행각까지 낱낱이 까발려지자 홍세아는 멘탈이 붕괴되어 비명을 지릅니다. 아니야. 내가 쓴 거 아니야. 저 남자가 시켰어. 오도훈이 시켜서 한 거라고. 홍세아가 옆에 있던 오도훈의 멱살을 잡고 흔듭니다. 오도훈이 기겁하며 홍세아를 밀쳐냅니다. 무슨 소리야? 네가 하자며. 네가 강남 아파트 사자고 꼬셨잖아. 이 찌질한 놈아. 네가 능력 없어서 돈 못 벌어오니까 내가 총대 맨 거 아니야.
두 사람은 생방송 중이라는 것도 잊은 채 서로 머리채를 잡고 뒹굽니다. 최말자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걷지 못한다던 다리로 아주 잘 뜁니다. 홍세아의 등짝을 후려갈깁니다. 이 요물 같은 년, 내 아들한테 뒤집어 씌워. 처음부터 내년이 문제였어. 너 때문에 복덩이 며느리 놓치고 이게 무슨 꼴이야. 세 사람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아수라장이 전국에 생중계됩니다. 카메라 감독들도 당황해서 카메라를 어디로 돌려야 할지 모를 지경입니다. 진행자는 큐시트를 떨어뜨리고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윤재경은 그 난장판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마치 쓰레기를 보는 듯한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때 스튜디오 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들이닥칩니다. 차우진이 미리 고발 조치를 해둔 덕분에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입니다. 오도훈, 최말자, 홍세아 씨, 당신들을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경찰들이 싸우고 있는 세 사람을 억지로 떼어놓고 수갑을 채웁니다. 오도훈이 수갑찬 손을 들어 올리며 윤재경을 향해 절규합니다. 여보, 재경아, 내가 잘못했어. 이건 오해야. 내가 시킨 게 아니야. 한 번만 살려줘. 우리 부부잖아. 애 아빠잖아. 윤재경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도훈에게 천천히 다가갑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지 않은 육성으로 오직 오도훈만 들을 수 있게 낮게 속삭입니다. 부부, 애 아빠, 착각하지 마. 내 남편은 죽었고 아이 아빠도 없어. 넌 그냥 내 인생에 잠시 묻었던 오물일 뿐이야. 오도훈의 눈동자에 절망이 차오릅니다. 최말자는 경찰에게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악을 씁니다. 며느라, 시어머니를 감옥에 보내고 네가 천벌을 안 받을 줄 아냐? 돈 좀 있다고 유세 떠는 거냐? 내 돈 내놔. 내 위자료 내놓고 가. 홍세아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세상이 무너진 표정으로 끌려나갑니다. 새 악인이 경찰에 의해 스튜디오 밖으로 사라지자 장내에는 정적만이 흐릅니다. 진행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방송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네, 충격적인 현장이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는 것을 오늘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재경 상무님 한 말씀 해주시죠. 카메라가 윤재경의 얼굴을 클로즈업합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습니다. 오직 폭풍우를 견뎌낸 거목처럼 단단한 평온함만이 남아 있습니다. 윤재경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거짓은 빠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끈질깁니다. 오늘 보신 이 추악한 총극이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에게 굴복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리고 진실은 그 어떤 거짓보다 강합니다. 윤재경의 마지막 멘트와 함께 스튜디오의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집니다. 방청석에서는 기립박수가 터져나옵니다. 윤재경은 차우진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짓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완벽한 승리입니다. 하지만 윤재경은 압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자신과 아이를 위한 진정한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는 당당하게 스튜디오를 걸어나갑니다. 이제 그녀 앞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철창으로 가로막힌 좁은 감옥 안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오도훈이 새우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몰라보게 수척해졌고 윤기가 흐르던 머릿결은 푸석푸석해져서 비듬이 하얗게 앉았습니다. 새벽 기상 나팔 소리에 오도훈이 눈을 뜹니다.
일어나자마자 밀려오는 건 지독한 허기와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뿐입니다. 배 식구로 들어온 아침 식사는 차갑게 식은 밥덩어리와 짠무 몇 조각이 전부입니다. 오도훈이 힘없이 숟가락을 들다가 문득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과거 윤재경이 아침마다 차려주던 따뜻한 갓 지은 밥과 보글보글 끓던 된장찌개 냄새가 사무치게 그리워서입니다. 야, 7450번. 밥 안 먹어? 안 먹을 거면 놔줘. 같은 방을 쓰는 덩치 큰 죄수가 오도훈의 식판을 뺏어갑니다. 오도훈은 저항도 못하고 구석에 쭈그리고 앉습니다. 자식 팔아먹으려던 페류나라는 꼬리표는 감옥 안에서도 그를 가장 밑바닥 인생으로 만들었습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조롱과 괴롭힘 속에 오도훈은 뼈저린 후회로 가슴을 칩니다. 자신에게 굴러들어온 복덩이를 제 발로 차버리고 썩은 동아줄을 잡았던 대가는 너무나 가혹합니다. 재경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보고 싶어. 오도훈의 흐느낌은 차가운 감옥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흩어질 뿐입니다. 한편 여자 교도소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한때 재벌 회장 사돈 행세를 하며 기고만장했던 최말자는 이제 감방의 동네북 신세가 되었습니다. 젊은 죄수들이 최말자에게 빨래 거리를 던집니다. 어이 할머니, 내 양말 좀 빨아놔. 시집살이 좀 시켜봤다며? 빨래는 기가 막히게 하겠네. 최말자가 억울한 표정으로 대듭니다. 내가 누군 줄 알고. 나가온 그룹 회장 사돈이야. 나가기만 해봐라. 너희들 다 가만 안 둬. 아이고, 아직도 꿈속에 사네. 그 재벌 며느리가 할머니 고소해서 여기 들어온 거잖아. 주제 파악 좀 해. 이 노인네야. 젊은 죄수가 최말자의 머리를 툭 칩니다. 최말자는 분해서 씩씩거리지만 힘에서 밀려 쭈그려 앉아 빨래를 문지릅니다. 차가운 물에 손이 터져 피가 배어 나옵니다. 며느리 윤재경에게 시키던 굳은 일들을 이제 자신이 감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과응보, 그 말이 딱 들어맞는 비참한 말로입니다. 그 시각 서울의 한 달동네 단칸방. 출소한 홍세아가 깨진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화려했던 명품 옷과 가방은 온데간데 없고 늘어난 티셔츠에 헝클어진 머리를 한 그녀의 모습은 폐인이나 다름없습니다. 사기 전과와 신상 공개로 인해 취업은 꿈도 못 꾸고 밤에는 유흥가를 전전하며 근근히 입에 풀칠을 하고 있습니다. 홍세아가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며 TV를 켭니다. 화면에는 올해의 경영인 대상 시상식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윤재경의 모습이 화면 가득 비칩니다. 그녀의 곁에는 훤칠한 외모의 차우진 변호사가 다정하게 서 있습니다. 홍세아가 먹던 숟가락을 집어 던지며 소리를 지릅니다. 아, 짜증나. 저 자리가 내 자리였어야 하는데. 내가 저기 서 있었어야 하는데. 홍세아는 TV 속 윤재경을 향해 리모컨을 던져보지만 깨지는 건 자신의 낡은 TV 액정뿐입니다. 질투와 열등감에 사로잡힌 홍세아는 바닥을 구르며 악을 씁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비명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건 빚더미와 비참한 현실뿐입니다. 계절이 바뀌어 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 주말. 가온 호텔의 연회장은 웃음꽃이 만발합니다. 윤재경의 아들 하늘이의 첫돌 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은 윤재경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입니다. 하객들의 축하 속에 돌잡이 행사가 시작됩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분위기를 띄웁니다. 자, 우리 하늘 도련님이 과연 무엇을 잡을까요? 돈? 실? 아니면 연필? 윤재경이 긴장된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봅니다.
하늘이는 방긋방긋 웃으며 상 위를 기어가더니 망설임 없이 판사봉을 덥석 집어듭니다. 와 하는 함성과 함께 박수갈채가 쏟아집니다. 옆에 서 있던 차우진이 한박웃음을 지으며 아이를 번쩍 안아 올립니다. 아이고, 우리 하늘이가 커서 정의로운 법조인이 되려나 봅니다. 아주 씩씩하네요. 윤재경은 차우진의 품에 안겨 까르르 웃는 아들을 보며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친아빠인 오도우는 아이를 버렸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차우진이 아이에게 더 큰 사랑을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핏줄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과 책임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윤재경은 깨닫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고 하객들이 모두 돌아간 뒤 호텔 야외 정원에는 은은한 조명만이 밝혀져 있습니다. 윤재경과 차우진은 유모차를 밀며 한적한 산책로를 걷습니다.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 윤재경의 머리카락을 간지럽힙니다. 차우진이 걸음을 멈추고 윤재경을 그윽하게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차우진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윤재경에게 내밉니다. 상무님, 아니, 재경 씨. 지난 1년 동안 당신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훌륭한 엄마인지 지켜봤습니다. 이제 당신 혼자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윤재경이 놀란 눈으로 차우진을 바라봅니다. 차우진이 반지를 꺼내 윤재경의 손에 끼워주며 고백합니다. 하늘이에게 진짜 아빠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평생 든든한 내 편이 되어주고 싶어요. 저랑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윤재경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다시는 사랑을 믿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지만 차우진의 진심은 굳게 닫힌 그녀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윤재경이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습니다. 네, 우진 씨. 저도 우진 씨랑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세 식구 잘 살아봐요. 차우진이 윤재경을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멀리서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놀이가 터지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듯합니다. 며칠 후 윤재경은 특별한 장소로 향합니다. 과거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구박받으며 살았던 그 낡은 빌라가 있던 자리입니다. 이제 그곳은 재개발되어 가온그룹이 후원하는 미혼모와 한부모 가정을 위한 복지센터가 들어섰습니다. 윤재경은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다른 이들은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센터를 건립했습니다. 개관식 날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단상에 선 윤재경은 담담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축사를 합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엄마는 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흉터로 남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훈장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행사장 구석 나무 뒤에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한 노인이 있습니다. 다 낡은 옷을 입고 씻지 못해 꾀죄죄한 모습의 최말자입니다. 형기 만료로 출소했지만 갈 곳이 없어 노숙자 신세가 된 최말자는 무료 급식소 밥을 얻어먹으러 왔다가 며느리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최말자는 단상 위에서 빛나는 윤재경을 보며 입을 틀어막습니다. 재경아, 내 며느리. 후회와 부끄러움이 밀려옵니다. 저 귀한 며느리를, 저 복덩이를 제 손으로 내치고 시궁창에 처박혔으니 누구를 원망할까요? 최말자는 감히 윤재경 앞에 나설 엄두도 내지 못하고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쩔뚝거리는 다리로 뒤돌아 도망칩니다. 그 뒷모습이 한없이 초라하고 비참해 보입니다. 행사가 끝나고 윤재경은 차우진 그리고 아들 하늘이와 함께 근처 한강공원으로 나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드는 강변을 따라 세 가족이 나란히 걷습니다. 아장아장 걸음마를 시작한 하늘이가 까르르 웃으며 윤재경과 차우진의 손을 잡습니다. 윤재경은 문득 뒤를 돌아봅니다. 멀리서 도망치듯 사라지는 노인의 뒷모습을 본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쪽에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그녀 앞에는 눈부신 미래만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차우진이 윤재경의 손을 꽉 잡으며 묻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윤재경이 차우진을 보며 싱긋 웃습니다. 아니요, 그냥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해서요. 복수라는 거 거창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보란 듯이 내가 행복하게 잘 사는 거. 그게 진짜 완벽한 복수 같아요. 맞아요. 당신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 있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붉은 노을 속으로 걸어가는 세 가족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그 그림자조차도 따뜻하고 다정해 보입니다.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내고 스스로 빛이 된 여자, 윤재경.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그녀의 찬란한 인생 이막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화면 가득 행복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며 이야기는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립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이다, 복수극, 가슴이 뻥 뚫리셨나요? 자신의 핏줄까지 버린 비정한 남편과 탐욕스러운 시어머니의 최후는 결국 파멸뿐이었습니다. 반면 시련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낸 재경 씨는 보란 듯이 진정한 행복을 찾았죠. 가장 완벽한 복수는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재경 씨의 말이 가슴에 깊이 남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그 자체로 빛나는 보석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악인은 벌을 받고 선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똑순이 사랑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